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 뚜엠바오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두 커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 내가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오늘 전통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전통 원리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신랑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확실히 알고 갔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통 원리는 될 수 있으면 전통 원리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 원리 하면서 신부 집에 어머니한테 얼마를 주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200달러, 2000달러,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좀 넘어요. 200, 한 70만 원 될 겁니다. 지금 1350원 잡을 때 270만 원 되잖아요. 그 정도, 200만 원에서 그 정도 사이에서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통 원리를 사실상 회사가 전혀 관여를 하고 그러지는 조율을 해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전에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갓집에서 이렇게 전통 원리를 한다고 한다면 조율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날짜 잡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 또 이렇게 또 한국에 들어올 때에 휴가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통 원리 할 때에 들어와서 또 혼인신고도 같이 해버리면 신랑이 한번 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을 이제 하는 것이죠. 날짜를 신부집에서는 좋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 한국하고 틀려가지고 이 굉장히 결혼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점술가한테 가갖고 이렇게 좋은 날짜 잡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또 신랑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전통 원리를 하려면은 회사에 이제 휴가를 내야 되잖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혼인신고 날짜를 이제 잡아야 되잖아요. 혼인신고를 한다고 했었을 때에게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들어오기 전에 20일 전에 미리 접수를 해야만이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접수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 그야말로 20일 전에 맞춰서 딱 이렇게 접수를 하면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바로 이제 이렇게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회사에 관여를 해요. 돈에 관계된 것들. 그리고 이제 돈도 이제 신랑은 뭐 얼마 주고 싶은데 신부는 얼마를 달라.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서로 또 사이가 나빠질 수 있겠잖아요. 그런 것들은 회사한테 다 미루십시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면은 신랑하고 신부하고 중간에서 이제 회사의 역할을 좀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이제 주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돈을 거쳐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부 어머니한테 바로 이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제 더 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200만 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된가 한번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200만 원 주면은요, 그것 가지고는 전통 원리에 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 원리라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신부하고 나를 위해서 신부집에서 전통 원리를 하는데 신랑이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통 원리 할 때는 이렇게 신랑이 들어올 때에 또 선물도 좀 사오고 이렇게 하면은 한 300만 원 들어가 버려요. 또 표 끊고 들어오고 그냥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들어가 버리긴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막 500만 원 준대도 있어요. 500만 원 주면 최소한 600만 원이에요. 신랑이 한국에서 올 때에 걸어올 수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와야 되잖아요. 또 그 돈만 줬다 해서 선물 하나도 안 살 수 없잖아요. 예? 선물 또 별도로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토백만 원 금방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돈이 들어가게 된다. 전통 원리에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금액에 관한 것들을 이제 관여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회사에서 그 금액을 대주고 그러진 않아요.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금액하고는 주간도 신부의 아버지가 관계를 하고 어머니가 관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통 원리 할 때 이렇게 또 그 비용도 전통 원리 비용도 거기 말하자면 포함이 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러나 전통 원리 비용하고 결혼 비용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전통 원리 비용도
이렇게 얼마 들어간다고 300을 내가 책정을 해갖고 넣어놨거든요. 그것은 200만 원을 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최소한 그 정도는 줘야 한다. 예? 어떤 신랑이 있었느냐면은 전통원리 할 때 와 이제 돈을 가져와 가지고 돈을 뭐 어떻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냥 갖고 나가버렸던 신랑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안 나간 건 아니었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킨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 2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신부집에서는 1000만 원도 들어가고 1500 들어가고 20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한 상당 그게 6명이 앉거든요. 근데 한 상당 최소 15,0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6명이 한 상에 거의 지금 6명인데 이 앞에 신부집을 갔는데 100상을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600명입니다. 좀 많이 온 편에 들어가죠. 보통 100상 한 사람 50상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5,000원 썩 잡았다고 했을 때에 그저 750만 원이잖아요. 500명이면은. 응? 그것만 합니까? 또 이제 이벤트 하기 위해서 가라오케 부르고 사회자도 부르고 밴드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밴드만 불러갖고 오는 게 아니라 또 웨딩 촬영도 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200만 원 줬다고 해서 많이 준 건 아니다. 우리는 좀 이렇게 많이 준 건 아니다. 그 정도 내가 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그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부집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부담스럽긴 해요. 눈치도 보이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전에 이제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가 15년 넘었잖아요. 근데 15년 전에 16년 전에는 전통원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전통원리가 있었긴 있었어도 저 국제결혼한다고 전통원리 결혼을 전통원리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전통원리라는 것을 생겨가지고 뭐 전통원리를 못 나눠 것이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초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재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그래도 한 뭐 40, 50%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전통원리를 안 하게 되면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전통원리를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고, 전통원리 안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하더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통원리를 이렇게 그 신부집에서 한다고 했었을 때는 해락해야 돼요. 그러냐면 전통원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나 한국으로 결혼합니다라고 뭐 소문을 있는 대로 다 소문을 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소문을 많이 내게 되면은 한국으로 결혼한다고 소문을 많이 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 뭐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이라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진정성이 더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된다. 진정성이 더 이렇게 가미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통원리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한 것이 낫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초원 같은 경우는 이 북쪽 같은 데가 우리가 이제 북쪽 하노이만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쪽만. 근데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초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전통원리를 거의 뭐 100%인 것 같아. 초원 같은 경우. 재혼 같은 경우는 전통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40, 50%는 한 것 같다. 만약에 전통원리를 한다 한다면은 이렇게 한 200만 원 정도를 줬으면 쓰겠다. 이렇게 뭐 신부집에서 얼마를 주란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모님한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원리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신부집을 이제 신부가 괜찮은 신부였었습니다. 괜찮은 신부였는데 이 신부가 결혼에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부집을 방문하려고 오니까 그 신부가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 내키지 않은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그 신부가 4시간 정도 지휘 된 거리였는데 우리가 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싶었었어요.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랬는데 신부가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아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 한다면은 전통원리는 절대 안 하겠죠. 결혼해놓고 나서 전통원리 안 하고 얼렁뚱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한국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뭐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부 같은 경우는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우선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전통원리는 되도록이면 전통원리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전통원리를. 그래서 전통원리를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전통원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원리 한다고 한다면은 신부한테 전통원리 할 필요 없어 이런 말 하지 마셔요.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통원리 안 하고 잘 살 수가 있고 한 것보다는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전통 안 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보는 견해 우리가 얼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는 것이 오히려 한국에서는 더 유리하겠다. 그런 거에서 일단은 부담스럽죠. 일단은요.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전통원리를 하는 것이 낫고 전통원리는 그런 식으로 200만 원을 이렇게 신부집에 전달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렇게 결혼 총 비용에는 전통원리 비용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경우이다. 그리고 전통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204개 회사와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그런 회사들도 똑같이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지금 신랑 이렇게 60세 이상 되신 분 한 분, 46세 되신 분 한 분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전통원리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